작년 제가 취임했을 때보다 한 1,200명이 증가를 했어요. 이렇게 양평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증가하는 속도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인구 증가한다고 해서 발전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모든 지표 지수가 인구로 가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큰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양평을 찾아오는 분들이 정착을 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양평의 정보를 들으려고 하는 곳이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사무실에 가서 양평이 어때요? 라고 양평이 살기 좋아요? 아니면 양평 땅값이 어때요? 어디가 좋아요? 이런 말로다가 아마 제일 먼저 시작을 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보를 가지고 말씀을 하실 것이냐 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우리 이제 토지정보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도 들으시고 또 우리 도시개발에 대한 얘기도 들으시고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전이 뭐냐면 양평은 관광의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관광의 도시인데 관광의 도시로 만들면서 인구를 늘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광이 오면 결국은 서비스업을 살려서 인구를 증가시키자라는 얘기고 어떤 직종을 늘리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뭐 지금도 그것을 변함은 없지만 뭐 기업이 들어와서 아니면 어떤 공장이 들어와서 이거는 우리 양평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이제 양동이나 이런 그런 지역은 이권역이어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관광을 위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다음에 지역 개발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직 확정된 얘기는 아니지만 행정 서비스 가능 지역이라는 말을 한번 사용해보자 라는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의원 할 때 얘기를 했는데 양평 아시다시피 양평군이 12만 5천밖에 안 살지만 면적은 뭐 서울시의 1.5배가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 숫자가 지금 994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임기제 공무원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합쳐서 공직을 수행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한 1,600명 되는데 이분들이 하는 업무에 지금 제한이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수도물 들어가는 거 제한적이고 뭐 가스는 뭐 이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양평군 가스가 30%밖에 지금 보급률이 안 됩니다. 수도물은 한 80% 간다고 하는데 수도물도 이제 도시 지역 중심이고 농촌 지역 가면은 다 마을 상수도 또는 자기 지하수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를 청소 업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기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기는 들어가지만 그 마을 그 가로등 업무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정 서비스 가능 지역이라는 말을 한번 써보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언젠가는 아마 이것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무슨 권고사항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시면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과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양평군이 또 가야 할 법안이 뭐냐면 관광 지역을 이제 체험 지역이라고 제가 했어요. 체험이란 이제 관광과 체험인데 체험은 청운, 단월, 양동이 강화면도 포함을 해서 지금 5,000명이 안 되는 면입니다. 거기가 3개, 4개 면이. 그래서 그 4개 면은 5,000명이 채워질 때까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지원하자. 이게 이제 체험의 정책으로 제가 세워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쪽 변들이 좀 소외받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해서 동부 지역이 중심인데 그렇게 하고 이제 강화면이 4,950명쯤 됩니다. 현재 4,950명 되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강화면에 IC를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옛날에 전에 소종 IC가 만들어지기 전에 소종이 한 3,000명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IC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한
한 500명 되고 1000명은 안 되는 것 같고 한 500명 정도 돼가요.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화면이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군수 입장에서는 양평군에 양평 고속도로가 올 때 균형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강화 IC가 세야 된다라고 얘기를 저는 강조하는 건데 왜 그럼 강화 IC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회장님도 이정로 회장님도 그렇고 서종 양서면에 사시는데 왜 양서로 안 가고 그러냐는데 양서면으로 원래 올려놓은 예타 안에는 IC가 빠져 있습니다. 신원역 주변에 거기 과적검문소 쪽으로 다 넘어온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IC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중앙선 철도가 있기 때문에 중앙선 철도보다 위로 올라와서 넘어가야 되고 거기에 양서초등학교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IC를 세울 수가 없다라고 예타를 할 때부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거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전임 군수가 예타가 통과되는 2021년 4월 30일 통과되는데 야 예타 통과서 보니까 우리 양평군에는 IC가 없더라라고 만약에 그때 홍보가 됐으면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그때 아마 여러분들도 그쪽 국수리 지역이나 양서면 입장에서는 IC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중개업을 했을 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다 땅을 샀을 테고 국수리가 더 커졌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2021년 4월 30일 날 예타소가에는 없다. 여기는 설치할 수 없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6월 7일 날 그해 6월 7일 날 전임 군수가 IC를 어디다가 만들 것인가를 한번 용역을 줘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거기에는 IC를 설치할 수 없다고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양서면은 갈 수가 가도 패싱도로밖에 안 된다. 그래서 양평군에는 올만한 데가 강화IC밖에 없다. 강화IC도 88번 국도선 광주시하고 양평군하고 경계 지역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지역에 IC가 있어야 우리 군과 광주시를 같이 이제 활용한다고 얘기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국토부가 우리 양평군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통보를 했고 우리 군에서는 그걸 답변을 해가지고 강화IC가 생긴다고 한 거죠. 이렇게 이제 양평군은 갈 거고 향후에 그것이 강상으로 만약에 고속도로 JCT가 만들어진다면 향후에 양평읍을 지나서 용문면, 청운면, 단월면, 청운면 지나서 또 일부는 지평면을 또 지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동부로 가가지고 동홍천 IC에다가 붙여야 서울 양양 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나온다. 거기다가 경기 양평군의 동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안을 가지고 제가 국토부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안을 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아시면 전체적으로 크게 어떻게 양평군이 향후에 발전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늘 다시 한번 양평군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평군을 처음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양평군의 이미지를 잘 말씀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더 양평군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고를 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여러분과 함께 양평 발전을 위해서 군수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이정로 회장님 우리 전체 그 연합회를 잘 이끌어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좀 더 경기가 활성화돼서 토지거래도 많이 나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이렇게 하실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은 전체적으로 국가 경기가 조금은 하강이고 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양평은 그래도 다른 데보다 좀 낫다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힘내시고 함께 양평 발전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얼굴 익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데 아무튼